인생의 황혼기.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아픈 날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머리카락은 희어지고 주름은 깊어지며 걸음은 느려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변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또 어떤 인연은 깊은 골짜기처럼 오래 남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과도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멀어지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당신의 생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중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차이가 바로 인연의 무게입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든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명한 이는 말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함께할 사람을 일찍 알아보라고. 멀어지는 사람들의 패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퇴직 후 점차 소원해지는 예전 회사 동료들, 자녀가 성장한 후 연락이 끊긴 학부모 모임 친구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들. 그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그 상황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지난해 제 지인 김 선생님은 40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날,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6개월이 지난 후 연락하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회사라는 끈이 끊어지자 관계도 함께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의 본질을 보십시오. 카카오톡 단체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 매일 아침 인사하던 이웃들,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까? 그 끈이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남아있을까요? 둘째, 겉으로만 친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한 마음의 교류 없이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던 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소원해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모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있고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넓은 인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명절에 주고받는 수백 개의 형식적인 안부 문자보다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해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항상 불평하고 비난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젊었을 때는 그런 관계도 참고 견디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 복지관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이웃 모임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한 회원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앞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왜 불편한 사람과 보내야 하나요? 박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이 단 1년뿐이라면 그 소중한 1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볍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의 답이 지금 당신이 선택해야 할 관계의 방향입니다. 넷째, 진정한 소통이 없는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집니다.
대화가 항상 날씨와 건강 이야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 서로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의미를 잃어갑니다. 요즘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서도 심리학이나 철학 강좌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장 속도와 방향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각자의 성장 속도와 방향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7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어떤 이는 익숙한 일상에 안주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주 스마트폰 교실이 열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려는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 사이에는 점차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납니다. 같은 나이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 대화의 주제와 관심사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계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물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방향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서로의 결점과 약점을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60년 부부입니다. 최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용입니다. 당신의 모든 면을 보고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둘째, 공통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산의 한 산악회에는 70대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매주 산에 오르며 자연의 소중함과 건강의 가치를 함께 나눕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단순한 등산 동호회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를 나눈 후에 더 현명해지며 함께 있으면 평화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대구의 한 노인정에서는 매일 아침 웃음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강제로 웃는 것조차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삶의 햇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난 후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가볍고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무겁고 어두워졌습니까? 오늘 저녁 당신에게 전화가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답이 그 관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넷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붙잡아준 사람들. 그들과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전주에 사는 한 노인 모임은 구성원 모두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함께 그 아픔을 견디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다섯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고 당신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아파합니다. 서울의 한 시니어 창업 모임에서는 70대가 넘은 회원들이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70대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진정한 관계의 온도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과 영원히 가깝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특정 시기에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이 할머니는 80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달라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변했고 그에 따라 가까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사람의 인연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만 커집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개의 이름이 있어도 하나도 걸려오지 않는 전화. 이것보다 더 쓸쓸한 것이 있을까요? 붙잡으려 하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때로는 그 위에 나비가 앉기도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넓은 인맥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어르신은 76세의 페이스북 계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정작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마치 열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행하다가 중간역에서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착역까지 함께합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되 모든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관계의 질은 양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절반을 들었습니다. 잠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삶의 폭풍 속에서 당신과 함께 비를 맞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평생의 우산이 되어줄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지금. 각 시기마다 당신 곁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들 중 몇 명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남았을까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관계 형태. 2025년 대한민국 70대 이상 시니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관계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디지털 기술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 할머니는 제주도에 사는 손자와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지나칩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78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옛 제자들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의문이 들어요. 화면 속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기술은 연결을 쉽게 만들었지만 깊이 있는 관계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000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값진 법입니다. 당신은 어떤 연결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시니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은퇴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는 시니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온라인 독서 모임은 60대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온라인으로 토론한 후 분기마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다리를 통해 만난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모든 시니어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새로운 형태의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오가는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디지털 티켓팅이나 예약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으며 점차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육지의 관계마저 잃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인 가구 시니어와 관계의 중요성.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에게 관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독거노인 버디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끼리 짝을 이루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함께 식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외로움을 크게 줄이고 새로운 우정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지역복지관의 합창단에 가입한 후 삶이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같은 상황의 친구들을 만나니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어요.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담배보다, 술보다, 비만보다 더 심각한 건강의 적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의 그림자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시니어들에게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마을에서는 세대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1인 가구 시니어와 청년 1인 가구를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이를 돌밥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단한 습관이 그들의 삶에 규칙성과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함께 먹는 밥은 삶의 기쁨입니다. 이 모임의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의 밥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일임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상실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어려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배우자, 오랜 친구, 형제자매와의 이별. 이러한 상실감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박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3년간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나머지 세상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연히 참석한 동창회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 없이 웃고 즐기는 것이 배신 같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먼저 간 이들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은 삶을 충실히 사는 거야 라고. 그 말이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마치 깊은 계곡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오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서로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슬픔의 계곡에서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광주의 한 웰다잉 센터에서는 앞선 이들의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시니어들이 모여 슬픔을 나누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상실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잃어버린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가 상실로 생긴 구멍을 조금씩 메워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임을 이끄는 심리 상담사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고정된 습관과 생각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각의 틀은 쉽게 바뀌지 않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한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모두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름이 부담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모습이 더 굳어집니다. 그러나 단단함이 유연함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단단한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의 다른 양상.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의 특성도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 관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친구 관계는 선택적이 되는 반면 가족 관계는 책임감이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 관계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최할머니는 자녀들은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 못해도 이해해요. 하지만 친구들과는 매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친구 관계는 공통의 경험과 추억을 바탕으로 더욱 깊어지는 반면 가족 관계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간극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은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반면 자녀나 손주들과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시니어 모임에서는 가족 소통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시니어들과 그들의 자녀, 손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니 그들의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 중 한 분의 말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모양을 바꿉니다. 세대도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길은 막히고 관계도 단절됩니다. 당신은 세대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셋째,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재조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가정과 일에 집중하느라 소원했던 형제자매들이 노년에 다시 가까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할아버지와 동생은 사업 문제로 30년 넘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70대가 되어 우연히 같은 병원에서 만난 후 오랜 앙금을 풀고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다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미움을 품고 살 여유가 없더군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승패보다 화해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랜 앙금이 녹아내리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와 관계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천의 한 시니어 모임에서는 건강버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참여자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 서로의 건강을 점검하고 병원 방문에 동행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깊은 우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두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한 룸메이트였지만 서로의 약을 챙겨주고 불편함을 돕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가족들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에게 해줍니다.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질병은 때로 관계의 시험대가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건강 문제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는 기존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치매 가족 모임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아내의 치매를 돌보면서 자신의 친구 관계가 모두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드문의 시간 아내를 돌봐야 하니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점차 연락도 뜸해지더군요. 이해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임에서 만난 다른 구성원들과 박 할아버지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을 지키고 건강은 관계를 지킵니다.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신은 이 고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질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들은 좋은 관계가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교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식습관이나 운동이 아니라 끈끈한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매일 이웃들과 교류하고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친구나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서는 웃음 인사 캠페인을 10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습관이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류가 쌓이면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외롭다고 느끼는 어르신이 거의 없어요. 마을 이장의 말입니다. 관계의 질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못 벌었다거나 일을 더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오늘,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과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관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관계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지혜.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첫째,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 할머니는 5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남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영원한 청춘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날씨가 좋아도, 비가 와도, 아파도 우리는 만납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정기적인 만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서울의 한 시니어 그룹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동네 카페에서 만납니다. 시간과 장소를 고정함으로써 별도의 조율 없이도 자연스럽게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교류가 이어지는 관계는 시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연락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경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북 전주의 한 노인대학에서는 경청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참가자들은 3분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들은 후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 간단한 훈련이 참가자들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내 말만 하다가 이제서야 듣는 법을 배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참가자 중 한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는 둘이지만 입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어야 한다는 자연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들었습니까?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배려와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표현은 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하나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이것은 저녁에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감사는 관계의 산소와 같습니다. 없으면 관계가 질식하고 맙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쌓여 큰 신뢰와 애정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감사의 말은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관계의 약입니다. 넷째,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쌓인 감정과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소원해집니다. 광주의 한 부부 상담 센터에서는 시니어 부부를 위한 제2의 신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부부들이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40년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입니다. 센터장의 말입니다. 갈등은 관계의 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표면적인 평화를 위해 진실을 억누르는 것보다 솔직하게 마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미뤄둔 대화가 있습니까? 다섯째,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40년 전의 배우자나 친구와 지금의 그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관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송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요즘 유튜브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함께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서로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강물은 매 순간 다릅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시니어 시기에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학습 모임 등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문화센터에서는 60+ 새 출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취미 클래스를 통해 시니어들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예를 배우러 왔다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어요. 같은 획을 그리며 우리의 인생도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사랑을 만난 김할머니의 말입니다. 열정은 나이를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정을 따라가다 보면 같은 불꽃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시니어들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IT 교육센터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소통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만들기, 유튜브 채널 운영, 인스타그램 사용법 등을 배우며 시니어들의 디지털 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동창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리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의 말씀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또 다른 우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지만 한번 문을 열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우주를 얼마나 탐험하고 있습니까? 셋째,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의 교류도 좋지만 다양한 연령층과의 소통은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시니어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 경험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참여 중인 박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는 노년의 지혜와 만날 때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기회는 없습니까?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경험은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시니어 에코 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시니어들이 생태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나무와 새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인생의 나이테와 같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가꾸면서 서로의 삶도 함께 가꾸고 있어요. 5년째 활동 중인 최할머니의 말입니다.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눌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자신을 진실되게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약함을 보이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연결은 그러한 벽을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시니어 센터에서는 생애 이야기 나누기 모임을 매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내 약점이나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의 고백입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사람은 아무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심을 나눌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와 균형,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아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단련됩니다. 경북 안동의 한 명상 센터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고요한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3년째 참여 중인 이 할머니의 말입니다. 깊은 우물에서만 맑은 물이 나옵니다. 자신의 내면이 깊어질 때 타인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대화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는 것도, 모든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한 심리 상담사는 시니어 내담자들에게 균형 일기를 쓰도록 권합니다. 하루 동안 누구와 함께 보냈는지, 혼자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간단한 일기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균형을 잃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강제로 사회적 교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호흡과 같습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모두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들이쉬는 숨, 함께하는 시간은 내쉬는 숨입니다. 둘 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여정이 끝나갈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은 기쁨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20년간 일해온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진 것,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것, 물질적인 성취나 명예를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생애 마무리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환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미처 하지 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자며 가족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지 못해 후회하게 될까요? 그 말을 지금 할 수 있다면 왜 미루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관계를 통해 얻은 사랑과 기억뿐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은 모두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남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98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직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그 추억은 빚바래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요. 인생이란 결국 관계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에게 사랑받았는지, 그것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부입니다. 나이 들매 축복과 관계의 깊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 건강, 때로는 독립성까지. 그러나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여유, 그리고 관계의 깊이. 젊은 시절의 관계는 종종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계의 질도 깊어집니다. 제주도의 한 노인 모임에서는 매년 감사 축제를 엽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감사장을 쓰고 한 해 동안 받은 도움과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과 질투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함께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모임을 이끄는 고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나이 들면 상실만이 아니라 획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얻은 것에 집중할 때 인생의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역할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가까워진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소중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관계는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아름답게 채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